잠깐. 자, 이어서 4단원에서 또 100%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사회보장제도예요. 사회보장제도. 자, 이것도 수능에 100% 출제됩니다. 그쵸? 수능 100% 출제되는 문제다. 자,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회보장제도는 누가 운영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쵸?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라든지 AIA 뭐 띠링띠링 이런 거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거가 아니니까 뭐 이런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인데,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 나라 국민 전체인데, 이쪽은 가난한 사람이고요. 이쪽은 가난한 사람이고, 이쪽은 부자인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10개로 나눴어요. 뭐 몇 개로 나눠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10개로 나눠서 봤을 때, 일단, 가난한 사람에서 부자인 사람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모든 그 나라,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되는 거. 강제가입이 원칙인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강제가입이 원칙인 게 무엇이냐?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회보장제도인데 무엇이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회보험. 뭐 4대 보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모든 국민이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 운영되는 거. 그게 사회보험이에요.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인데 뭐냐면 국민연금이 있고요. 일단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있고 또 건강보험이 있어요. 의료보험이죠. 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 다녔을 때 이제 다니다가 잘렸을 때를 위해서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게 건강보험에 이제 포함돼 있으면서 별도의 이제 자산운용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것은 좀 독특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자, 이런 것들이 사회보험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보험은 무슨 성격이 강하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처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처하는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노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또는 일하다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질병 또는 이제 어떤 일하다가 어떤 다치는 것. 그쵸?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또는 실업 상태에 빠질 수도 있죠. 그쵸? 등등등등.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처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 사회보험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사전 예방적 성격일까요? 사후 처방적 성격일까요? 지금은 어떤 거죠? 내가 직장 잘 다니면서 어느 정도 생활 능력도 있고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도 내고 국민연금도 내고 다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험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전 예방적 성격. 그쵸? 그리고 이 비용은 이렇게 이제 돈을 내잖아요. 이 사회보험료를 이제 혜택을 받는 그 국민들이 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을 열심히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치료를 받죠. 그러면 국가에서 만약에 암 치료비가 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치료비의 80에서 90% 약 9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 내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러한 그 사회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그 돈은 얼마만큼 내느냐? 돈을 얼마만큼 내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자, 돈을 내는 주체는 누구냐?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느냐? 당연히 혜택을 받는 그 수혜자, 그 국민이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다니는 기업도 일부 분담을 하고요. 정부도 일부 분담을 해서 비용을, 그러니까 뭐죠? 네, 그 기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수혜자는 어느 정도 내느냐? 수혜자는 자기가 버는 능력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른 비용 부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낼 것 같습니까? 여기서. 능력만큼 내는 건데 시험 문제는 여기다가 수혜자라고 써놓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수혜 정도에 따른 이렇게. 수혜 정도에 따른 비용 부담. 이건 틀린 겁니다. 혜택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건강보험료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회장도
뭐예요? 돈을 내고 있겠죠. 능력만큼 내니까 나는 몇십만 원 내면 되지만 이거 뭐죠? 훨씬 그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겠죠. 그쵸? 수천만 원, 뭐 수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그쵸? 네. 그렇지만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똑같이 병원에 가면 어떨까요? 혜택은 똑같아요. 즉, 혜택 정도에 따라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만큼 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그러니까 오답으로 나오는 거는 수혜 정도에 따른 비용 부담 이렇게 내는 거예요. 문제는. 알겠죠? 네. 자, 일단 사회보험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처하는 거고, 노령이라든지 질병, 실업 등에 대한 대처고요. 사전 예방적 성격이고, 비용은 그 수혜를 받는 사람과 기업, 정부가 분담을 하고요. 능력에 따라서 내는 것이지 수혜 정도에 따라서 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낸 사람들끼리 만약에 뭐 노인이 됐거나 아니면 뭐 실업자가 됐거나 또는 아프거나 이러면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성격이 강하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무슨 성격이 강하다. 상호 부조다. 서로 도와주는 거죠. 상호 부조적 원리, 상호 부조의 원리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상호 부조의 원리로 어떻게 된다? 운영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 부조의 원리로 운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노령이 됐거나 또는 뭐 질병에 걸렸거나 실업자가 됐거나 이랬을 때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득 재분배, 그쵸?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있어요. 재분배 효과도 있음. 이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 목적이 소득 재분배를 위한 것은 아니고 상호 부조의 원리가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인 거예요. 알겠죠? 자, 요게 일단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비용을 낼 수 있는 생활 능력자들이에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나라의 국민이 전부 다 생활 능력자일까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활 무능력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이 정도로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료조차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즉,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이쪽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 있는. 그쵸? 뭐 비율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 바로 생활 무능력자가 되고요. 이러한 생활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 정도로의 보험료 자체도 낼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도 여하튼 우리 그 한 국가의 국민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거 제도 이름이에요. 공공부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공공부조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상호부조가 있어갖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은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고요.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이름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생활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공공부조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에 의거해서 이 법에 의거해서 국가가 대상자를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 가입이라든지 시험 문제 나오는 표현은 이거예요. 강제 가입 아니에요. 임의 가입이라든지 내가 가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느냐? 기초연금이 있고요. 기초연금 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 급여가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장애인 급여. 또는 뭐도 있을까요? 뭐 이제 의료급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예. 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 공공부조 대상자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낙인의 요인이 되기도 해요. 공공부조 대상자는. 그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 무능력자들에 대한 공공부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거의 목적은 이거와 좀 다르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처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이게 중요한 거죠. 현재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거야, 이것은. 현재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공공부조다. 그러면 공공부조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냐 사후 처방적 성격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사후 처방적 성격이죠. 처방적 성격이다. 그쵸?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활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은 누가 할까요? 비용은 바로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고요. 그렇죠?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라는 것은 국가가 세금으로 내겠죠. 그럼 이 세금은 누가 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이 생활 능력자들이 낸 세금의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공공부조는 무슨 효과가 크다?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얘는 소득 재분배가 목적이에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쵸? 그렇다고 해서 상호 부조가 없느냐? 그건 있기는 하죠. 왜냐면 결국은 한나라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보면, 그쵸?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생활 무능력자를 도와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공공부조의 그런 속성도 띄고는 있지만 주 목적은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 얘도 얘고요. 얘도 얘인 거예요. 또 상호 부조의 원리가 강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호 부조의 원리로 운영되는가 그럼 얘는 상호 부조의 원리는 아닌 거예요. 있기는 하지만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건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아니오고 얘는 얘예요. 상호 부조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하면 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단어를 외우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 알겠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러한 이제 사회보험과 그 다음에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조금 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금전적 지원. 다시 말해서 금전적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경제적 지원. 그쵸? 또 하나는 이제 비금전적 지원.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죠. 비금전적 지원. 이것은 이제 비경제적 지원을 하는 거죠. 비경제적 지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이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바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엇과? 사회보험과 바로 무엇이 있는 거다? 공공부조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특징을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쵸? 비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 서비스예요. 사회 서비스.